안녕하십니까, 영시알씨 10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49쪽에 실려있는 시죠, 존 키츠의 On the Sonnet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존 키츠는 그 전에 우리 브라이트 스타라고 샛별, 밝은 별,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면서 별을 보며 썼던 소넷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On the Sonnet, 소네트에 관하여 표현해 볼까요? 이 시를 다루고자 합니다. 키츠는 영문학사에서 시, 소설, 드라마 통틀어서 아마 가장 단명한 시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애 잠깐 얘기하면 1795년 출생, 1821년 사망해서 한 25세, 26세 정도까지만 아주 짧게 생애를 마감했던 분입니다. 폐결핵으로 사망했고요. 그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낙마사고로 사망했고, 또 어머니 또는 동생 다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하다못해 약혼녀였던 페니브론도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사망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그 죽음과 가까운 이미지들을 계속 그리고 있어서 키츠는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항상 머리나 가슴속에 염두에 두고 시를 쓰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키츠는 셜리 바이런과 더불어 제2세대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하고 콜리지가 또는 윌리엄 블레이크 정도까지가 1세대라면 키츠, 셜리, 바이런은 2세대 낭만주의 시인으로 더 낭만성이 특화된 그런 느낌의 시들을 작성했다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원문과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시 읽겠습니다. 소네트에 관하여 존 키츠. 따분한 운율로 우리 영국 소넷이 묶여야 한다면, 또 안드로메다처럼 달콤한 소넷은 속박된다면 괴로운 어여쁨에도 찾아보자. 만약 우리가 속박되어야 한다면 샌드를 더욱 얽히게 짜고 완성해보자. 시의 맨발에 꼭 맞도록 리라를 점검하고 모든 현의 강세를 가늠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부지런한 귀로 그리고 관심을 충족시키자. 소리와 음절의 구두쇠들은 주화의 미다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월계수 왕관의 죽은 입을 질투해보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뮤즈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그녀는 자신의 화환에 묶일 것이다. 어떠신가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구두쇠도 나오고, 마이다스라고도 표현하죠. 미다스도 나오고, 뮤즈도 나오고, 여러 캐릭터들도 나오고, 과한 비유들도 나와서 한 번에 알아듣기는 쉽지는 않지만, 소넷과 관련된 얘기, 영국 소넷, 달콤한 소넷, 그리고 여기서 조금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까요? 시의 맨발에 꼭 맞도록 샌드를 더욱 얽히게 짜고 완성해보자. 요게 키츠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그래도 시를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라이어, 요 단어는 현악기 중에 하나, 우리 검은고 가야금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하프에 가까운 줄이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네트에 관하여 라고 해서 소네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4행의 시고요. 마찬가지로 2행씩 끊어가면서 우리 한번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행 읽겠습니다. If by the limes our English must be chained, and like Andromeda, the sonnet suite. If 만약에 by the limes를 괄호치면 좋을 것 같죠? Our English가 주어이겠고 must be chained가 동사 구일 것 같아요. 그러면 our English, 우리의 영어가 must be chained, chain, 쇠사슬, 사슬이니까 묶여 있다면 무엇으로? by the limes, 어리석은 둔한 운율로, 따분한 운율로 우리의 영국이 묶여 있다면, 뒷내용상 보니까 our English는 our English 소넷을 뜻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처음에 그냥 영국 소넷이 묶여야 한다면 이라고 표현해 봤고요. and 그리고 like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많이 들어보셨죠?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안드로메다로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이잖아요. The Sonnet Suite, 첫 글자를 맞춘 것 같고요. 스윗이 소넷을 수식한다고 봐서 달콤한 소넷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4행 묶은 다음에 2행의 의미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3, 4행 보시면 Petal, in spite of pained loveliness, let us find if we must be constrained. Petal도 앞에 있는 소넷을 수식한다는 느낌으로 보고요. 원래 속박, 족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속하다, 속박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콤한 소넷이 속박된다면 안드로메다처럼 이렇게 되고요. 안드로메다가 사실 이제 신화적인 캐릭터에서 명칭이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영어식 표현으로 chained lady, 사슬에 묶인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메다랑 요 체인은 서로 연결 관계가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속박된 달콤한 소넷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n spite of는 양보 구문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ained, 고통받는
loveliness, lovely의 명사형이죠. 고통받는 예쁨이네요. 고통받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괴로운 어여쁨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소넷이 묶여있다면 안드로메다처럼 까지가 되고요. 예쁘지만 어쨌든 어떤 속박되어 있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let us find, 우리 한번 찾아보자. if we must be constrained, 우리가 constrain, 이게 또 속박하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죠. 제한하다. 우리가 속박되어야 한다면. 그 다음 5, 6행 보시면 sandals more interwoven and complete to fit the naked foot of 포에지. 요 5, 6행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샌들이라고 해놓고 인터우븐, 요거는 샌들을 좀 수식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더욱더 인터우븐, 우븐은 weave, 어떤 실 같은 거를 짜다, 짜내다, 엮다 이런 뜻이죠. 인터가 붙어서 섞어서 짜다, 짜내다, 요 정도로. 그래서 얽히게 짜고 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샌들을 좀 더 얽히게 짜고 complete, 완성해보자. 뭐 하도록? to fit, 어울리도록. 무엇에? naked foot, 벌거벗은 발에. 무엇의? of 포에지. 포에지는 시라는 옛날 말 중에 하나예요. 집합적인 개념으로 포에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라는 맨발에 꼭 맞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to fit the naked foot of 포에지. 시라는 맨발에 꼭 맞도록 샌들을 더욱 얽히게 짜고 완성해보자. 뭐 이해가 되시나요? 시를 표현할 때 사실 지금 소넷이라는 어떤 제한 도구, 한계 상황, 요거 라임도 맞춰야 되고 한 행마다 강세도 5번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한, 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C라는 맨발을 좀 더 정교하게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뭐 완성해 보자라는 식으로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넷을 비판하는 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7, 8행 보겠습니다. Let us inspect the lyre and weigh the stress of every chord and see what may be gained. Let's inspect 죠? 조사해보자. 1번 let's find가 있었고 2번 let's inspect가 있죠. 뭐를? lyre, 옛날 현악기인데 하프 같은 것들, 현악기를 리라를 점검해보자, 살펴보자. 그리고 요 weigh도 동사입니다. the stress, 악기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강세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강세를 한번 재봅시다. 가늠해 봅시다. 어떤 강세? 8행에 이어지죠. of every chord, 코드가 있으니까 모든 현, 그 줄로 된 악기라 그랬잖아요. 리라가 줄로 된 모든 현의 강세를 좀 살펴보자. 우리 조율한다는 표현을 쓰죠. 기타 같은 그런 줄로 된 악기를 하나씩 쳐보면서 이게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히 점검해보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시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and see, 또 마찬가지로 살펴봅시다. what may be gained, 무엇이 may be gained, 얻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라고 표현한 거고요. 9행 까지만 볼까요? 일단 by a industrious and attention meet, gained by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제먼트, 생각 걸침이 좀 보이고요. 귀로, 근데 어떤 귀? industrious, industrial 하면 산업의지만 industrious는 근면한이에요. 그죠? 부지런한 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잘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의 음악성을 감안을 하고 시를 감상하고 표현해보자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attention, 관심을 meet, 만나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심을 충족시켜보자. 아무 얘기나 하거나 너무 흔한 표현할 게 아니라 실 읽는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볼 수 있을 법한, 충족시킬 법한 그런 시들을 한번 써보자 라고 소네트에 관해 키츠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행, 11행, 12행까지 볼게요. Miles of sound and syllable, no less than midas of his coinage, let us be jealous of dead leaves in the bay wreath crown. 마이저, 구두쇠란 뜻이거든요. 수전노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어떤 구두쇠냐면 사운드 앤 슬러브, 소리와 슬러브, 음절이죠. 소리와 음절의 구두쇠들은 no less than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이렇게 되거든요. 뭐보다 midas of his coinage, 마이다스는 미다스라는 신화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변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코인이지, 코인의 니지가 붙은 거고 돈이죠. 결국 주화, 통합적인 의미로 자신의 돈의 미다스와 마찬가지로 소리와 음절의 구두쇠들은, 구두쇠라 표현한 거는 기존의 시인들, 소넷을 쓰는 시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이런 소넷의 규칙에 의해서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게 시어를 정하잖아요. 그거를 구두쇠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율을 더 확장해서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미다스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번쩍이게 보이는 그런 미다스처럼 그 기존의 구두쇠 같은 시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Let us be, let's be, 우리 됩시다. 근데 질러스가 있으니까 질투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dead leaves, 죽은 잎을. 근데 어디에? in the bay wreathed crown. bay는 해안가의 만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bay wreath 하면 이 베이에 월계수 잎이란 뜻이 있어요. 월계수 잎. 그래서 bay wreath 묶어서 wreath가 또 화환, 화관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bay wreath 다 묶어서 월계수 왕관, 월계수 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크라운까지 붙여서 월계수 왕관이 되는 거겠죠. 베이 리스만 써도 월계수 관이 되긴 합니다. 대표자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월계수 또는 요즘 올림픽이긴 한데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예전에는 금메달 대신에 초창기 월드컵에는 이제 월계수 왕관을 씌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월계수 왕관에서의 죽은 잎을 질투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두쇠들 즉 기존에 있는 시인들은 그런 월계수 잎의 죽은 잎을 질투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와 음절도 굉장히 엄격하게 선택하고 월계수 왕관은 예전에 아주 칭송받았던 그런 표현들도 연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죽음 비유로서 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13, 14행 볼까요? So if we may not let the muse be free, she will be bound with garland of her own. So 그렇다면 그래서 또 조건절이네요. 사실 키츠의 시에는 이렇게 if로 시작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비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뭐라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 때문에 만약 we may not 우리가 let이 사역이죠. muse 뭐 음악의 신 시적 영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뮤즈를 be free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다면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she는 아무래도 뮤즈겠죠. 시적 영감은 will be bound with 묶이다 이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속, 속박되다. gallant, 호환이거든요. 요 wrist하고 비슷한 단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의 화환에 묶이게 될 것이다. 뜻은 어쨌든 우리는 소넷이라는 형식의 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묶이게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시의 맨발에 꼭 맞도록 복잡하게 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라는 맨발에 샌들을 옛날에 샌들이 줄로 이렇게 엮어서 신발을 만들었을 테니까 좀 더 정교하게 시를 써보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도 소넷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구속되는 상황에서 나의 시적 영감이 요 안에 있는데 요걸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요 시적인 영감은 구속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화환에 갤런드에 자신만의 월계수와 같은 어떤 시적인 의미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if가 또 양보의 느낌도 있기도 하잖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시적인 영감 뮤즈는 자신만의 화환에서 형식상 소넷이라는 형식 안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나름 긍정적인 느낌들을 전달해주는 시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평서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John Keats' poem on the sonnet examines the poetic form, especially its structural demands and restriction. 존 키츠의 시인 On the Sonnet, 소네트에 관하여라는 시는 examine,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poetic form, 시적인 형태를. 네, 특히 structural demand, 어떤 구조적인 요구사항이나 restriction, 제한. 원문에서는 아까 constrained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The poet begins by positing the necessity of dull rhymes which he feels chain our English and fetter the sonnet. 이 시는 begins, 시작하고 있는데요. by positing, 위치시킴으로써, 둠으로써, 뭐를? necessity, 필요성. dull rhymes, 기존의 소넷의 시를 dull rhymes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둔한 운율의 필요성을 둠으로써 he feels, 그가 느끼기에 chain our English, 우리의 영어, 특히 우리 영어 소넷을 chain, 구속하고 and fetter, 이것도 구속하다였죠. 소넷을 또 속박한다, 구속한다 라고 키츠가 느끼는 그런 둔한 운율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The poet seems resigned to rhymes fetters but insists that rhyme like an intricate sandal be more interwoven and complete to fit the naked foot of poesy. 이 시는 또 seems resign, resign은 은퇴하다, 그만두다 또 있는데 체념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체념이 좋을 것 같아요. 운율의 어떤 속박을 체념하는 듯해요. but 그러나 insist, 주장합니다. that rhyme, 그 운율은 intricate sandal, 아주 복잡한 샌들처럼 be more interwoven and complete, 좀 더 서로 섞여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완성해야 된다고. 뭐 하도록? to fit the naked of poesy, 시라는 맨발에 어울리도록. 이건 시 내용이었었죠, 그죠? 시적 제한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넷이라는 규칙 안에서 시의 어떤 진수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The poet offers this interweaving as a solution to what Keats in his letters calls the pounding rhymes. pounding rhymes, 여기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안다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null lime의 약간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C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This interweaving, 이 엮임을 as a solution, 해결책으로 뭐하는 what Keats in his letters, 이제 중간에 전치사구죠. 그의 편지에서 키츠가 파운딩 라임스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대요. 파운드는 쿵쾅거리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두근거리는 운율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소넷이라는 규칙 안에서 또 운율이나 시적인 내용들, 음악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발휘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He wants rhyme to be more subtle and intricate, complementing the comments of the poem as a whole and not drawing attention to itself. 그래서 시인은 원합니다. rhyme, 운율이 to be more, 좀 더 subtle, 미묘하고 intricate, 복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complementing, 뭐 보충하다, 보완하다는 뜻이죠. 보완하면서 뭐를 the content of the poem, 시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as a whole, 전체적으로. 그리고 not drawing, 앞에 complementing은 보완하다 있지만 지금 끌어오지 않으면서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attention, 관심을, to itself, 시 자체, 즉 소넷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오지 않으면서 형식은 그래도 보유하고 있지만 pounding rhymes, 그러니까 두근거리는 운율로서 시의 어떤 이미지나 내용들이 미묘하고 복잡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운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키츠가 소넷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시로 소넷을 작성한 내용 같습니다. 사실 키츠의 시학 중에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정적인 능력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부정성을 발현하는 능력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소극적 수용 능력 이렇게 의역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소극적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시인으로서 아니면은 지금 시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는 것들을 그래도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하는 능력 이렇게 돼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래도 견디는 힘, 버티는 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시인은 엄청나게 창조를 한다든가 신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시인은 직관이 이끄는 대로 상상력에 따라서 자발적인 시를 그냥 창조할 뿐이다. 그래서 직관이나 상상력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부정적인 능력, 마음을 비우는 능력 이렇게 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시인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츠는 아마 이런 소극적인 수용 능력, 지금 소넷이라는 어떤 형식에 대해서 완전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형식 안에서 소극적인 수용 능력을 통해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를 통해서 나름대로 파운딩 라임스를 가지고 좀 더 시를 미묘하고 복잡하고 또 보완 보충해서 아름다운 시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존 키츠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키츠가 짧은 생애였었지만 사실 이런 느낌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키츠는 20살에서 5살 정도까지 한 4, 5년 정도까지만 시를 썼었고 그게 지금 시대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용들이 뭔가 세상을 다 산 듯한 그런 어떤 지혜와 해안을 가진 노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또 오히려 반대로 뭐 70, 80 이렇게 고령 오래 사신 시인들, 노인들의 시인들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비슷한 계열의 워즈워스는 한 70세 정도까지 사셨는데 그 나이 들어서 쓴 시는 아이의 마음을 더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시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비단 낭만주의 시인뿐만 아니라 어린 시인들은 노인의 마음을 갖고 있고 반대로 나이가 든 시인들은 어린이의 마음을 또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가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 키츠의 네거티브 캐퍼빌리티, 그 소극적 수용 능력에 우리가 좀 감안해서 오늘의 한 줄평을 말씀드리자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또 그 상황에서 마음을 비우는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